요셉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미움받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하죠. 인정받고 싶죠, 누구나. 그런데 남한테 미움받을까, 소위 찍힐까,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하는 타입은요, 회사에서 성장하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다들한테 친절하고 정말 잘해줬고 이런데 뭘 어떻게 더 해야 돼? 그런데 왜 날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는 회의감에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 정말 그야말로 정말 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는 저 친구한테 내가 밀리지? 직장 상사한테 너무 충성스러웠는데 왜 내가 밀리는 거야? 이런 배신감 느낄 수 있어요. 직장 상사도 그렇고요, 동료도 그렇고요. 그들에게 미움받는 걸 지나치게 두려워한 내 평소 태도, 이런 어떤 습관들은 오히려 이제 나를 더 위축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해볼 거예요. 입사해서 이제 여러 유형의 직장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능력, 태도, 이런 거랑 관계없이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이제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이제 다 달라지는 거죠. 사실, 기본 능력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진급 시기가 달라지고 또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10년 후는 왜 그 동기들이 그렇게 완전히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막 이렇게 막 달라져 있을까요? 그게 이제 능력보다는 자기 자신을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태도를 이 사회생활에서 이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내 태도를 계속 발전시키느냐, 내가 이제 계속 노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실력보다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촉을 딱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해도 돼? 이 방향이 맞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늘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촉을 세우는 어떤 수단으로서 유쌤의 직장 수업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우리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렇게 촉을 세우세요. 이런 거를 체크해 보십시오. 라는 그런 컨텐츠를 갖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장을 위해서, 미움받을 땐 미움받자 뭐. 미움받으면 하나지 뭐. 미움받으면 되지 뭐. 그 점검 중에 이제 하나를 하자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미움받을 만한 이유, 이거 갖고 미움받을 거면 미움받아야지 뭐 라고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뭔가 하면, 내 성장을 저해하면 거부하십시오. 그럼 미움받겠죠? 이제 2030은요, 개인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50대 이상은 개인의 성장보다는 팀워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속으로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나이 들면 저절로 관리자가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고 조직을 개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어떤 기업 환경도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이제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죠. 효율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다 깨달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못 살아남겠구나 이거예요. 동시에 이제 그 어떤 주제가 이제 일의 주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낼 거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자기 시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거를 이제 방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라도, 어디에 내놔도 나 이런 경쟁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전문성이 있습니다. 라는 게 담보되지 않고서는 이제 버텨낼 장사가 없죠, 이제는. 이 회사는 아무리 봐도 배울 게 없어.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정보도 없어, 전문성도 없어. 그러면 과감하게 회사를 옮기는 쪽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시대착오적으로 막 줄서기 아부하는 사람들만 인정받는 회사? 그럼 막 회사 욕하고 뭐 그냥 있을 게 아니라 회사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 인생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내가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스페셜리스트가 될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춰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내가 아부 안 한다고, 그들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미움받으면 그래, 미움받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효율은 거부합니다. 비효율로 계속 사람을 몰아가면 그거를 거부하고 미움받아야 되는 거겠죠. 이제 친구 딸이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맨날 하소연을 한대요. 우리 친구 얘기가. 왜 저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입사원 눈에도. 그러니까 전자결제 하면서 계속 무슨 종이로 또 뭔가를 또 이중으로 또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경우. 그럼 전자결제를 왜 하는 건데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의 시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공유하고 의사결정하면 될 걸 다 따로따로 뭐 과장님 따로, 저쪽 과장님 따로, 저쪽 부장님 따로 해갖고 다 따로 이야기하고 따로 의견 내고 따로 조율하고 이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 뭐 사장이 어차피 뭐 회의 내용과 관계없이 사장이 결정할 건데 회의를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이런 경우. 대단히 비효율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비효율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막 굉장히 루틴한 그런 업무 있잖아요. 일상적인 업무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자, 담당,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이렇게 굉장히 루틴한 업무. 어차피 지나가야 될 업무를 결제를 똑같은 거니까 그 밑에 담당이 자기가 기한하고 그 위에 과장 아이디로 들어가서 과장으로 결제하고 그 위에 또 올라가서 부장으로 또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아직도 움직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일을 갖다 자꾸 하는 어떤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그 비효율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 자체에 대한 비효율이 있고요. 관계에 대한 비효율이 있습니다. 일 자체에 대한 비효율은 이제 원래 관성대로 이제 일하는 선배가 늘 똑같이 하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라는 대답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니면 이직하자마자 왜 이렇게 일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미움받고 자기 처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는 건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어떤 이제 비효율이 있을 때는 내가 일을 제대로 하면서 어떤 신뢰의 이미지를 먼저 쌓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 두고 윗사람을 내 편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래서 나한테 이게 이렇게 나댄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미움을 받아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인 거죠. 비효율은 거부한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은 미리 내가 일을 잘하고 유능하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쌓아놓고 제안한다. 이런 거죠. 또 용기가 필요한 거. 눈치 보면서 퇴근 못하는 거. 이것도 어머 내일 다 끝내놨는데 내 퇴근하는 게 안 돼? 이것도 이제 좀 스마트한 생각은 아닌 거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특히 이제 직급이 주니어라고 하면 나를 도와준 사람, 나를 도와주느라고 시간을 뺏기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를 도와줬으니까 저도 뭔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라고 해서 그들을 돕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프로들인 거죠. 내일 끝났으니까 난 간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날 도와줬는데 나도 도와주자 라고 하고 충분히 자 보답했다 라고 하면 퇴근하는 게 맞습니다. 오래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해도 되죠. 물론 다음은 이제 관계에 대한 비효율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회식을 하면서 술 많이 마셔야 서로 이제 막 형제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진짜 시대착오적인 이제 발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문화에 대해서 이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랬죠. 토하도록 술 마셔야 우리는 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 막 이런 거. 쓸데없는 회식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 업무 외적인 무슨 뭐 동호회 활동 이런 데 빠지는 거, 뭐 은근히 모난 사람 취급당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친해져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친해진다는 그런 명분 하에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시간과 에너지 투자하는 거는 프로답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싫은데 앉아있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용기예요. 그 시간에 나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투자하겠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단
직장 상사한테 로열티를 어필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관계를 좋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거는 정말 막 2차, 3차 갖고 막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주 막 마시면서 막 머리 박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증명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굉장히 잘해요. 그런 인정받았어요. 나는 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팀장이 있고 내 위에 팀장이 있고 뭐 부장, 이사 뭐 이렇게 쭉 모여서 이제 그날 회의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팀장이랑 정말 토하도록 같이 술 마시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럴 때 부장이랑 이사 보라고 팀장한테 일부러 더 가서 팀장님 이건 이렇게 진행할까요? 이건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할까요?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하면서 팀장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부장하고 이사님한테 팀장님이 다 지시하셔서 나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지만 팀장님의 어떤 아이디어와 진두지휘입니다. 라는 거를 그들에게 팀장의 직장 상사한테 어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술 많이 마시면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보다 대단히 팀장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관계의 효율성인 거죠. 일로서 증명해 주는 거. 어떤 이제 그 직장 상사의 어떤 관심사는 지금 회의에 들어와 있어도 팀장의 관심사는 부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직장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팀장을 신경 쓰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팀장의 직장 상사들한테 팀장이 인정받을 수 있게끔 내가 서포트한다가 그 팀장과 관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팁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서 오늘 유세배 직장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